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차길령에 성공하는 자녀교육법의 강사 차길령입니다. 차길령에 성공하는 자녀교육법에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자녀교육에 대한 고급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 기독교 가정사역연구소 소장님인 한규만 목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시간에 이제 못 여쭤봤던 게 지혜롭게 아이의 감정을 코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못 여쭤본 것 같아요. 네. 그거부터 좀 말씀을 들어볼게요. 네. 감정 코치를 하는 그 부모의 그 유형들을 좀 보면은 네. 아이의 그 부정적인 감정들을 기회로 삼는 거죠. 아이의 감정이 지금 그 감정 상태에 대해서 아이하고 더 친해질 수 있는, 친밀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게 바로 이 감정 코치형 부모인데, 네. 그 감정 코치라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감정을, 아이의 감정을 코치하는 방법들이 있어서는 먼저 그 아이의 감정을 포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지금 어떤 감정 상태에 있는지를 먼저 부모가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네. 그걸 받아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런 그 감정 상태에 있는 그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지금 뭐 긍정의 감정이든 부정의 감정이든 어떤 학교에서 어떤 충격을 뭐 애들하고 싸워서 다투고 왔던 그런 마음에 안 좋은 상태들이든가, 네. 자기가 뭐 예를 들어서 숙제를 했는데 숙제한 걸 놓고 갔다가 학교 선생님한테 야단을 맞고서 감정이 좀 상해 있는 상태라든가 그런 상태를 봤을 때 무시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부모가 잘 포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포착했던 그 아이의 마음을 친해지기 위한 기회로 삼아가는 겁니다. 친해지기 위한 기회로 삼고, 그 다음에 아이의 감정을 충분히 공감해주고 들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아이가 지금 왜 기분이 나쁜지, 왜 저 감정 상태를 이렇게 부정적으로 막 이렇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건지에 대한 그런 공감대, 즉 공감대를, 엄마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 아빠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 하면은 아이가 자연스럽게 엄마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아빠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하면서 자연스럽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미 공감대가 형성이 되잖아요. 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스스로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가야 할지를 이제 조절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자기의 마음의 표현을 다 그냥 하잖아요, 거침없이. 그 다음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럼 너는 어떻게 하면 좋겠니 하면은, 다음부터는 제가 실수하지 않고 놓고 가지 말아야지요 하면서 자기가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도록 해주는 게 바로 감정 코치라는 부모의 역할이고, 그 감정 코치라는 그 방법의 하나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5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감정 상태를 잘 포착하는 거, 네. 그리고 이 기회를 친해지기 위한 기회로 삼는 거, 네. 그다음에 공감대를 잘 형성하는 거, 그 다음에는 아이의 그 감정 상태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네. 그 다음에 아이 스스로가 그 일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잘 조절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그런 방법을 취하시면은 엄마하고 자녀의 관계가, 부모하고 자녀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될 겁니다. 네,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아들 얘기를 잘 들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오늘의 주제는 최고의 행복을 주는 스킨십인데요. 우리나라는 스킨십이 이제 어색한 나라잖아요. 네. 자녀가 커갈수록 스킨십이 줄어드는데 네. 스킨십 정말 중요한가요? 네.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가장. 오늘도 네. 아침에 나오시면서 어떻게 네. 아내님을 한번 안아주셨나요? 아들은 안아줬습니다. 아들만? 네. 아들만. 네. 네, 스킨십, 접촉은 우리가 의식을 하든 의식을 하지 않든 간에 사랑의 가장 친숙한 표현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접촉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몸으로 표현해주는 사랑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접촉은 나이가 적은 아이든 나이가 큰 사람이든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런 접촉 부분에, 스킨십 부분에 많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네. 뭐 아버지는 뒷짐지고 어험하는 그런 모습이고, 나머지는 다 어머니가 하고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럴수록 이제 문화가 이제 좀 스킨십의 문화로 좀 바뀌어져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스킨십은, 이 접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마음의 심적인 안정감을 주는 거거든요. 특별히 자녀들에게 있어서 이 접촉, 스킨십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평강을 주는 거예요. 평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저 스킨십에 대한, 접촉에 대한 그 실험 결과 조사에 대한 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원에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들 부류를 인큐베이터에서 둘을 놔두고 하루에 한쪽 부류에는 4번 정도 이렇게 스킨십을 해주고 이렇게 몸을 부딪히는 간호사들이 그런 역할들을 해주고, 좋은 영양분은 이제 뭐 그렇지 않은 반대편에 또 다른 비슷하게 주지만, 반대편은 전혀 스킨십이 없는 아이들과 한
한 달 정도 이 비교해 봤을 경우에 건강 정도 척도가 다르다고 발표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 스킨십을 받은 아이들은 뭐 먹는 양은 적을지라도 건강하게 자라고 몸도 잔병 치료도 안 하는 반면에 좋은 영양분을 먹고 자란 아이들은 분명히 최고의 좋은 영양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잔병 치료도 많고 몸무게 체중도 잘 늘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스킨십은 상당히 중요한 거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어렸을 때는 스킨십이 이제 자연스럽지만 사춘기 지나면서 네. 줄어들잖아요. 네. 그러면 사춘기 이후에도 스킨십 계속 하는 게 좋을까요? 스킨십은 계속 해야죠. 평생? 평생 해야 됩니다. 나이가 뭐 40, 50이 돼도. 그렇죠.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게 사실 우리 현실입니다. 네.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인생은 두루마리 휴지와 같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거의 이제 저 두루마리 휴지가 처음에는 천천히 굴러가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가면 갈수록 빨리 돌아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말하기를 당신의 부모님의 인생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 오늘 꼭 가셔서 부모님을 한번 안아주십시오라고 하는 글을 쓴 걸 제가 봤는데 사춘기 소년뿐만이 아니라 나이가 드신 어른에게도 이 스킨십이라고 하는 접촉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저희 부모님한테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뭐 어른이든 아이든 다 같이 가서 좀 실례가 안 되고 무례하지 않게 남자 성도님은 남자 성도님들끼리 여성분들은 여성분들끼리 가서 꼭 안아주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오늘 너무 행복해 보이십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자꾸 시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스킨십을 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그분들이 자기가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귀한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고 또 나도 이렇게 안정된 마음의 안정감들을 얻을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 목회하시는 교회에서도 뭐 이렇게 스킨십을 많이 하시나 보죠? 네, 자주 시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네. 갑니다. 아, 어른들한테, 청년들한테 우리 뭐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뭐 안 도망가요? 도망가지는 않습니다. 네. 습관이 돼가지고 도망가지는 않아요. 이 게리 스몰이라고 하는 학자는 하루에 사람이 8번에서 10번 정도는 어떤 스킨십, 접촉을 당해야지 마음의 안정감을 받는다. 그런 그렇게 많이 나요? 상태를. 그러니까 최소한 그 정도는 받아야 되죠. 근데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지금 무심결에 지나가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심리학자 사티어 같은 사람은 12번 하라 그래요. 12번 정도. 근데 이게 어린 아이 때는 쉬워요. 꼭 한 사람한테 12번 하라는 게 아니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 사람 내가 그렇게 받는 거죠. 그러면 12번 내가 12번 내가 접촉받는 거예요. 사실은 이 접촉은 상대방을 위한다기보다는 나를 위한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 사랑이거든요. 그 아이를 안아주실 때 어떠세요? 아이가 기뻐서 안아주는 겁니까? 내가 기뻐서 안아주는 겁니까? 제가 기뻐서 안아주는 것 같아요. 내가 아이를 많으니까 내가 기쁘고 좋잖아요. 그럼 나도 기쁘지만 저 아이도 그 아빠가 나를 안아줌 속에서 느끼는 감정, 우리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라는 감정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큰 거는 내가 그 아이를 안아주면서 내가 더 많은 걸 받아요. 사실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겁니다. 맞습니다. 예. 그 아빠들이 스킨십에 있어서 좀 더 어려워할 것 같은데요. 네. 물론 안 그런 부모님들도 있겠지만 아빠가 하는 스킨십의 방법이 또 따로 있나요? 스킨십의 방법을 따로 어떤 구체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특별히 아빠로서 자녀들에게 스킨십하는 게 성인 나이가 되면서 점점 멀어지게 돼요. 그만큼 스킨십이 멀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대화도 그만큼 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아빠들이 아기 때는 아이 목 주무르고 안아주고 뽀뽀도 하고 막 스킨십을 다양하게 하지만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괜히 멀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서 아이가 뭐 딸 같은 경우는 거부하기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마 그거는 이제 그 과정에 자라면서 그 동안에 아기 때 그리고 저학년일 때는 가능했지만 그 텀이 또 아마 중간에 갭이 중간에 상황들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어려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빠들이 자녀를 향해 스킨십하는 거는 지속적일 수 있어요. 지속적으로 큰 성인이 된 뭐 다 큰 아이 들어가서 포옹을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중간에 언젠가는 그 아이 입장에서 또 뭐 사춘기 때나 거부할 수 있잖아요. 어느 순간. 그러면 부모님 저는 경험해 보진 않았지만 부모 입장에서도 상처를 좀 받고 딱 이렇게 끊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킨십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건 좀 이제 부모님의 입장에서 좀 받아줘야죠. 왜냐하면은 사춘기 때 그 상황은 다양한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춘기를 표현하면은 자기 자신도 모르는 거고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기도 하고 부모님도 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 많단 말이에요. 네. 이제 그럴 때 아이가 거부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하시고 한 발짝 물러났다가 다시 그렇다고 해서 멈춰서 끝까지 안 한다. 네가 안 해? 그럼 두고 보자 이놈아 하지 말아라. 그런 식이 아니라 그걸 좀 기다렸다가 다시 뭐 이제 같이 공원에 산책하면서 손을 잡아준다든가 학교 갔다 오는 아이한테 뭐 어깨를 두드리면서 수고했어라고 하면서부터 아이가 거부하지 않는 그런 부분 속에서 다시 출발해 가는 거. 그렇게 시도해서 청년이 된 딸이나 아들에게도 같이 포옹을 하고 결혼하기 전에 있는 아들 딸하고도 같이 포옹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된다면은 아이도 좋고 부모도 좋고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연령대별로 스킨십 하는 좋은 방법 뭐 알려주실 거 있나요? 연령대별로 구별해서 한다기보다는 네. 이 스킨십의 방법은 좀 다양하게 있어요. 네. 부부간에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이렇게 포옹하는 것을 가리켜 이제 고음포옹이라고 합니다. 무슨 포옹이요? 고음포옹. 서로 이렇게 마주보고 앉고 네. 뜨겁게 가슴과 가슴을 앉는 고음포옹이라고 그러고 이제 뭐 아이가 이제 뭐 저학년이라든지 어리면은 그 사이에 아이를 놓고 같이 포옹해 주면은 그걸 가리켜 이제 샌드위치 포옹이라고도 해요. 네. 네, 그러면 아이는 더할 나위 없이 기쁘겠죠. 엄마 아빠가 날 놓고 이렇게 포옹한다는 것 자체 속에서 스킨십을 한다라고 하는 거. 또 같이 이제 가족들이 뭐 스킨십이 잘 안 되어진다면 한번 도전하는 방법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방법으로 같이 뭐 산책을 가서 우리 가족이 한번 다 같이 한번 손을 잡고 걸어보자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같이 손잡고 걸어가는 거. 네. 또 이제 어른이 되어지는 부모님을 향해서는 그게 참 어색하잖아요. 다 큰 아들이 와서 엄마를 안아주고 뭐 엄마는 안아줄 수 있다고 하지만 아버지를 안아주는 거는 또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건 좀 마음을 좀 먹어야 돼요. 부모님을 향해서 뭐 명절 때 만날 때 이번에는 좀 내가 꼭 가서 우리 엄마 아버지를 한번 꼭 안아드려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좀 각오를 가지시고 내가 아기가 됐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와서 한번 안아드리면은요 부모님 그렇게 좋아할 수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방법을 한번 취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녀로 하여금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안정감과 행복감을 만들어줄 수 있는 스킨십이야말로 자녀에게 행복을 주는 최고의 교육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주신 한규만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극동방송 차길령의 성공하는 자녀교육법은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도 보실 수도 있습니다. 또 게시판에 고민이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 전문가들과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은 세븐에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차길령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